드림타워. 소형 주택, 빌라의 가격 상승세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살아난 빌라 실거래 가격 상승세 이어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량이 상승이 됐다. 각종 개발 공약이 들고 나오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개발 대상지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개발 가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런 거래량 자체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대선이 이제 끝을 내면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함주원 이사님께서 대선이 끝난 부동산 시장에서 꼭 관심 가져야 할 투자처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정말 불안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관망세다 아니면은 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 공약 자체가 부동산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 종목 안에서도 정비 사업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어떤 투자 종목에 유념을 해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맞춰서 투자의 전략과 지역 분석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이제 빌라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소형 주택, 빌라의 가격 상승세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규제 완화에 따라서 다시 몰리고 있는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비 사업은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런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랜드마크 복합 개발의 호재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용산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그만큼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제동 지역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형 주택, 이제 빌라의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난 빌라 실거래 가격 상승세 이어질까?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 자체가 왜 나왔을까요? 요번에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약 자체가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대부분 이제 규제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비 사업이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이런 빌라 소형 주택에 대한 이제 거래가 상승이 되면서 이런 실거래가까지 크게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면 1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확인해 보니 전국의 전월 하락세에서 새해 들어서 1.32% 반등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런 이제 올해 이제 새해에는 바로 지가가 우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재개발 규제 완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목이 된 만큼 이런 소형주택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시장이 규제 완화 효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실거래 가격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앞으로의 이런 정비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고, 거기에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이 상승이 되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빌라 거래 가격 상승이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들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도 지자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빌라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됐고 실거래가가 상승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량이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선뿐만 아니라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게끔 하는 한 몫을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6월 달에 지방선거는 올해 빌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후보들마다 각종 개발 공약에 이제 들고 나오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개발 대상지 빌라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대선이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자체에서도 이런 각 지역마다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겠죠. 그만큼 이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빌라 밀집 단지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자체의 빌라 거래량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 바로 6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도죠. 정비사업 투자 정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공급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번 대선 후보 공약 자체도 이런 공급 물량 확보죠. 250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서울 안에서만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 활성화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규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이번에 공약 자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약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가정이 됐을 때는 정말 공급이 활성화되고 앞으로의 이런 정비사업 예정지 쪽의 이런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시장의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투자 비용 고액. 정말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지금도 지가 상승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근데 여기에 또 규제 완화가 또 이루어진다고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지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바로 소형주택, 빌라죠. 이 보도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개발 가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런 거래량 자체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 활성화 정책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재개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액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개발 예정지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정권 교체되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 이제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이 전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은 집가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전에 집가 상승되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된다? 선점이 중요하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은 호재가 나오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집가 상승에 따라서 큰 수익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냐? 이제 2040 이제 서울 플랜이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 이제 디지털 금융 도시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용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적 지리 위치라든가 이제 다 개발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어디? 바로 국제업무단지죠.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가용 공간을 확충하고 여의도의 공간 부족을 이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 이런 소문만 무성했지 언제 개발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2040 서울 플랜으로 인해서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서 용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복합 단지로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바로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가깝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한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 2040 서울 플랜 랜드마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투자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죠.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아파트 가격, 아파트 진입 장벽 너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용산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25개구 자치구 아파트 가격 안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 예정지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런 국제업무 단지의 개발 호재의 영향 플러스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산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앞으로의 개발 가치라든가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제동 지역입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홍제동 지역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이상 노후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교통의 호재? 바로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폭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좀 껄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있겠네 하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개발 가능성 그만큼 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의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예고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홍계동의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정권 교체되면 정비사업 투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비사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가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소형주택, 재개발 쪽은 예정지 쪽으로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만큼 거래량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개발 호재, 앞으로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 소액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큰 폭의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해서 앞으로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그 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홍제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